자, 이번엔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소비자 보조금 7,500달러 약 1,000여만 원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당장 수출되는 우리 전기차에는 치명적인 위기가 닥친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또 이제 현대차 회장께서는 또 미국에 이제 가고 또 우리가 지금 100조 넘게 지금 투자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네네. 뭐 거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부분들이 있어서 좀 뭐 속이 좀 쓰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해서 전기차에게 보조금 주는 이 제도는요 요번에 새로 신설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7,500불씩 주다가 요번에 안에 세부 내용을 바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품이라든가 조립의 원산지가 미국이 돼야 된다는 등등을 지금 넣은 상황인데,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우리의 사정을 지금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당국에서 가서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면서까지도 이런 대우를 받는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무리수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수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강력한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정치적 무리수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카드로 쓰는 것이죠. 글쎄요, 무차별적으로 뭐 자국 이익을 위한 거니까 비난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하셨듯이 커다란 선물을 안겼음에도 소위 이런 대우를 받느냐 좀 분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정략적인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이런 어떤 무리한 조항까지는 넣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사실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정치 지형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5대5 아닙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제 공화당에서는 전부 다 반대를 하고 민주당원에서도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의원이라는 분이 이분의 성격이 뭐냐면은 화석 연료의 수호자라고 보통 불려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가 거기가 사실은 가스, 뭐 석탄, 석유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이렇게 보급이 되고 확대되는 것 갖다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틀어버리면은 상원에서 이제 통과 자체가 안 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의 의견을 갖다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가지고 법안을 갖다가 만들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추론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 먼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로비를 통해서 자국의 그 자사의 어떤 이득 아니면 자국의 이득을 갖다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자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관철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4,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데 그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노조가 없으니까 그 보조금을 갖다 못 받는데 이 조항을 갖다 없앤 거라든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전에 사실은 미리 대응을 갖다 못했다는 측면에서 가령 뭐 한국 정부라든지 기업 쪽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안이한 태도? 이걸 갖다가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도요타 부분은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도요타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 트럼프 때. 그때 트럼프가 뭐 어마무시하게 화를 내면서 그걸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도요타나 이제 뭐 혼다도 지금 멕시코에서 GM에다가 위탁 생산을 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는 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 지금 알래바마나 조지아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저걸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보다 미국 그 정부의 지금 태도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에게 이렇게 큰 우려 사항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요.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에서 중국을 견제해 주는데 한국 당신네 나라에게는 2등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얘기를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 달래기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는 영향이 없을 거란 취지로 우리 정부에 직접 설명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직접 뭐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글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전기차 분야는 아니고요. 반도체 분야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 14나노미터 이하의 어떤 반도체 장비들. 그러니까 네. 뭐 어려운 얘기로 뭐 그 EUV라든지 DUV 뭐 이런 장비를 하는데 사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들이죠. 근데 중국에는 이제 삼성도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중국 공장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게 돼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못 받게 되면은 굉장히 큰 생산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빼주겠다. 예.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뭐 달래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반도체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제 치포 동맹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뭐 한국이 빠지면 사실은 그건 속빈 강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국 기업은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의 합동 대표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를 위반했을 소지가 아주 높다. WTO 절차가 필요하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 꽝꽝 서명까지 끝난 상태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한미 FTA 상에 만약 이제 분쟁이 생기면 예. FTA 또는 WTO로 가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뭐 FTA를 이제 뭐 가기는 좀 상대 자랑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WTO로 외우는 게면 거기 독일, 일본이 예.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공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WTO 갖고 가는 순간 7년짜리입니다. 이거는. 네. 그럼 그 사이에 다 지금 뭐 지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라도 지금 뭐 그럼 우리 현대차가 뭐 진짜로 투자를 중단한다든가 뭐 이렇게 감수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알라바마나 조지아의 주지사 앞에 딱 끌고 아니 이거 안 풀어주면 우리 진짜 못합니다. 네. 뭐 또는 진짜 WTO에 제소는 해놓고 있지만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이제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중간 선거가 있는데 9월 1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지역구 가서 지금 하는데 상원의 3분의 1이고 하원의 전원을 지금 가르기 때문에 큰 지금 선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패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자, 이 부분을 어떤 로비를 하든가 정치적 걸로는 풀 수가 없고요.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놔야 됩니다. 다 해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법 개정에 지금 목이 매면은 타이밍을 다 놓치니까 지금 진짜로 한국의 외교가의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방위 압력을 좀 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우리 대기업들이 얼마나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고 약속을 받은 지 채 얼마 안 돼서 이런 상황 참 우리나라 차원에서 뭐 자괴감이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우리의 대응이 과연 처음부터 너무 안일했던 것인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로비를 통해서 좀 피해를 줄였다는데 글쎄요 또 유럽연합과 공동 대응하는 건 어떨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미국은 이제 동맹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맹 위주의 어떻게 보면 공급망을 새로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예. 보이고 있는데 EU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을 갖다 섭섭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EU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이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는 사실은 물밑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전에는 뭐 어떤 압박 카드를 내세운다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행정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뭐 미국의 그 전기차,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법을 갖다가 완전히 호의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가령 뭐 배터리 부품들에 갖다가 50% 이상을 북미 사이라든지 미국과의 어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써라. 이런 것들도 만약에 점점 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산 전기차의 70%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사실은 뭐 시행 대책을 고치거나 아니면 법안을 갖다가 좀 느슨하게 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별로 해가지고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한테 우호적인 주술을 갖다가 집중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위기에서 기회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에 이어서 거의 세계 2위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공급망을 짜는 부분들로 해서 이제 중국을 막아줄 테니까 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사실 칩4 동맹이라고 하지만 미국 내 공식 명칭은 뭐냐면요. 동아시아 공급망 재평 프로젝트라고 미국 공식 명칭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하고 대만이 생산을 해주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설계 기술 뭐 이런 소부장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딱 나눠놨는데 그러면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요 100% 미국 내 기업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기대를 갖고서 여기 붙으면 안 되고요. 우리도 내놓을 거 내야 됩니다. 지금 칩4 동맹이 추석 연휴에 지금 회의가 열리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자, 칩4 동맹에서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듯한 내용들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소위 밀당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밀당을 해야 되고 사실 기술적인 이런 우월한 격차가 없이는 우리가 중국 시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이런 기술들을 갖춰야 되고요. 사실 이제 좋은 소식 들려왔죠. 인텔에서 TSMC보다 우리 삼성 쪽에 예. 3나노를 간다는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갖춰가야 될 거고요. TSMC가 대만의 방어선 제1호라는 거는 거기가 무너지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도 그만한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있다는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도 우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영호 원장님 그리고 윤석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